국내 최초 여드름 치료에 도움이 되는 더모 코스메틱 가이드라인이 연말에 따끈따끈하게 발표가 됐습니다. 아시아인의 피부 특성을 파악을 해서 논문이 나왔어요. 여드름 피부 타입을 세분화했다. 그래서 민감성인데 여드름이 나는 경우, 건성인데 여드름이 나는 경우, 아토피가 있는데 여드름이 나는 경우 훨씬 내 피부에 맞춘 더모 코스메틱 화장품을 고르는 데 도움이 된다. GSM 전 세계적으로 K-뷰티가 완전 난리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화장품이 진짜 좋은 것도 있고 우리나라 소비자분들이 정말 똑똑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성분 다 찾아보시고 나한테 맞는 것도 알아보시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짜 관리를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드름 피부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병원에서 이제 가이드라인으로 권해드리는 화장품은 좀 어려웠거든요. 왜냐면 여드름 치료 약제나 치료법에 대한 더모 코스메틱이라 그래서 피부에 도움이 되는 화장품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의학적인 논문으로 발표된 게 없었어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주기가 되게 주관적인 개입이 되게 많았는데 이번에 또 여드름에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화장품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논문으로 발표가 됐다면서요. 네, 맞아요. 국내 최초 여드름 치료에 도움이 되는 더모 코스메틱 가이드라인이 작년 2024년 연말에 따끈따끈하게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논문이 중요한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아시아인의 피부 특성을 파악을 해서 논문이 나왔어요. 아시아인의 피부는 색소 침착도 잘 발생을 하고 똑같은 연고나 여드름 치료제를 쓰더라도 자극 반응이 잘 일어나는 장벽이 약한 피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외국 논문을 그대로 우리나라 치료 현장에 적용하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이번에는 아시아인의 특성을 분석을 해서 우리 피부에 잘 맞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우리가 여드름이라고 하면 그냥 한 가지 피부 타입으로 뭉뚱그려지는 경우가 많은데 여드름 피부 타입을 세분화했다. 그래서 민감성인데 여드름이 나는 경우, 건성인데 여드름이 나는 경우, 아토피가 있는데 여드름이 나는 경우 이런 식으로 여드름 안에서도 세분화된 가이드라인이 나왔기 때문에 훨씬 내 피부에 맞춘 더모 코스메틱 화장품을 고르는 데 도움이 된다. 이게 여드름 유형이 진짜 중요한 게 여드름을 다 똑같은 여드름이라고 칭해서 이거 여드름에 되게 괜찮은 화장품이에요 하고 쓰면 내 여드름이랑 전혀 안 맞는 경우가 난리 나는 경우 있거든요. 이 유형별 여드름 더모 코스메틱 가이드라인이 나왔다고 하니까 이걸 조금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내용과 성분을 쫙 정리해서 여드름 유형별 더모 코스메틱 스킨케어 고르는 방법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 유형인 민감성 피부인데 여드름이 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피부는 피지 조절이 문제가 아닙니다. 피부 장벽 보호가 가장 최우선이거든요. 나이아신아마이드, 판테놀, 락토바실러스와 같은 피부 장벽을 보호할 수 있는 성분이 들어있는 그런 화장품을 쓰셔야 합니다. 제품을 좀 추천을 해드리자면 라로슈포제에서 나오는 시카플라스트 밤 B5 이 제품은 프리바이오틱스 추출물이 들어있어가지고 피부 장벽 보호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스트라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나오는 아토베리어 365 크림. 에스트라라는 브랜드 자체가 아토피 피부염 보습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출발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장벽 보호에 강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감성 여드름성 피부에서는 이런 장벽 보호 보습제를 꼭 써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유형인 지성과 지복합성 피부인데 여드름이 나시는 분들은 피지 조절과 항염이 필수입니다. 그런 기능을 해줄 수 있는 나이아신아마이드라든가 살리실산이 들어간 그런 화장품을 써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우선 클렌징 제품에서는 저희 채널에서 많이 언급이 됐던 위드덤 젠틀 하이드레이팅 포밍 클렌저와 라로슈포제 에빠클라 딥 클렌징 포밍 크림 이 제품들이 살리실산이 함유되어 있는 클렌징 제품인데 조금 마일드한 게 위드덤 제품, 조금 더 딥 클렌징이
제품이 라루슈포제 제품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습제 중에서는 유리아주에서 나온 이제약 3 레귤 크림이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여드름 피지를 3단계로 조절을 해주는 그런 성분이 들어있는 보습제거든요. 토너 제품 같은 경우에는 닥터 자르트에서 나오는 컨트롤 A 트리트먼트 토너를 사용해 보시면 여드름 피지와 염증 조절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입니다. 건성 피부인데 여드름이 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무조건 피부 장벽을 보호하면서도 수분 공급을 잘 해줄 수 있는 화장품 선택이 중요합니다. 세라마이드랑 판테놀, 히알루론산, 시어버터, 아보카도 오일처럼 보습 위주의 제품을 골라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품을 추천을 좀 해드리면 보습제 같은 경우에는 라루슈포제에서 나오는 똘러리앙 덤 알레르고 크림, 클렌저 같은 경우에는 건성 피부 같은 경우에는 피지를 너무 과격하게 깎아내지 않는 게 중요하시기 때문에 특정 브랜드를 찾으시기보다는 약산성, 미산성 제품을 꼭 확인을 하시고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유형입니다. 내가 여드름도 있는데 색소 침착이 많이 나는 피부들이 있어요. 그런 피부는 무조건 항산화와 미백 케어가 동반이 되어야 하는데요. 아젤라산, 비타민C와 같은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비타민C와 아젤라산이나 나이아신아마이드가 미백에 도움이 되지만 이거를 딱 보습제로만 넣기에는 조금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추가적으로 세럼 같은 제품을 사용을 해보실 수 있는데요. 미백 세럼으로 스킨 스티커즈에서 나오는 디스컬러레이션 디펜스라고 하는 제품, 스킨메드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나오는 세라밤 퍼스트 앰플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이 미백 기능이 있으면서도 장벽에 크게 무리가 가지 않는 제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세럼 단계를 보습 전에 추가를 해주시면 색소 침착이 발생하는 걸 예방하는 데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무조건 필수적으로 자외선 차단제를 기초 마지막 단계에 꼭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 유형이에요. 여드름이 있으면서 아토피 피부까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진짜 고민이 많으실 이거 텐데요. 진짜 치료가 힘들어요. 무조건 피부 진정과 보습에 빵빵한 기능이 있는 제품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락토바실러스 발효물이라든가 병풀 추출물과 같이 피부 진정과 장벽 그리고 보습을 개선해 줄 수 있는 제품을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제품을 좀 추천을 해드리면 얼굴용 보습제로는 닥터 자르트 시카페어 인텐시브 수딩 리페어 크림, 위드덤에서 나오는 워터풀 릴래싱 딥 크림 이렇게 두 가지 제품 정도가 이제 병풀 추출물이 함유가 돼 있으면서 너무 기름지지는 않지만 보습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제품으로 추천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 바디용 보습제도 아토피에서는 잘 사용해 주셔야 돼서 라로슈포제 리피카 밤 AP 플러스 M 바디 크림, 스킨메드에서 나오는 세라밤 크림 이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보습력이 빵빵하고 세라마이드가 들어있어서 실제로 아토피 피부의 장벽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클렌저 같은 경우에도 아토베리어에서 나오는 365 버블 클렌저와 같이 아토피이면서도 피부 여드름과 피지를 씻어낼 수 있는 제품 이렇게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국내 최초 여드름 치료 더모 코스메틱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설명도 드렸고 그 다음에 제품 추천까지 같이 진행을 해봤어요. 이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여드름 피부도 조금 더 세분화해서 나에게 맞는 스킨케어를 구입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피부에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연구하러 가볼게요. 스킨나의 연구소 다음에도 만나요. 안녕.